오늘은 90년대 공중파에서 방영된 만화영화들의 시청률 탑 15를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만화가 시청률 1위였을까요? 그리고 제 채널이 원래 TMI 채널인 만큼 탑 15에 든 만화들의 짤막한 TMI도 하나씩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0년대 공중파 만화의 시청률 탑 15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15위는 MBC에서 방영해준 울트라맨입니다. 1992년에 방영되었으며 시청률은 22%를 기록. 본작은 울트라맨 시리즈의 최초의 애니메이션 작품이자 국내 공중파에서 방영된 유일한 울트라맨 시리즈로 방영 당시 수아시라는 울트라맨 특유의 기압을 추억하는 이들이 많은 작품이죠. 자, 울트라맨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울트라맨의 여동생 아미야의 외모는 마츠모토 레이지의 작품에 나오는 역해와 엄청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는 표절이 아니고 울트라맨과 은하철도 999에서 작화를 담당한 인물이 코가와 토모노리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후일 코가와는 아미야를 이렇게 디자인했던 것은 아마 내가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화를 했기 때문에 마츠모토 레이지 스타일이 된 것이 아닐까? 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14위는 우리들의 일요일 아침을 책임져줬던 디즈니 만화동산이 차지했습니다. 일일 최고 시청률은 23.1%, 분당 최고 시청률은 36.2%로 92년부터 01년까지 방영되었다가 이후 방영 재개와 종영을 반복하다 06년에 완전히 종영했죠. 대개 일요일이라면 늦잠을 자야 하는 휴일이지만 당시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은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 위해 8시에 칼기상하여 챙겨보았으며 이 만화를 놓치면 괜히 일요일 하루를 날린 기분이 들기도 했죠. 자, 디즈니 만화동산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국내에서는 일요일 아침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원제는 더 디즈니 애프터눈이라는 제목답게 평일 늦은 오후에서 초저녁까지 2시간 동안 방영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3위는 천사소녀 네티입니다. KBS에서 1996년과 1999년에 방영했으며 일일 최고 시청률 24.2%, 분당 최고 시청률 32.9%를 기록했습니다. 남자들은 당시 이 만화를 안 본 척했지만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다들 열심히 봤다는 거죠. 당시 높은 시청률 때문에 담당 PD가 천사소녀 네티의 인기 비결에 관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짜임새 있는 구성, 예쁜 그림체의 주인공, 한보사태 등으로 서민의 박탈감이 심화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강탈한 물건을 되찾아주는 의적 네티의 활약은 일반인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하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근래에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무슨 초딩이 한보사태 같은 것을 생각하냐며 그냥 재미있어서 본 것일 뿐 PD의 말에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PD가 국민일보라는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그냥 재미있으니까요 라는 발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포장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소녀 만화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서 시청자가 단순히 초등학생만이 아닌 성인층들도 봤다고 분석한 인터뷰로 보입니다. 자, 천사소년의 T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2019년에 일본에서 천사소년의 T 25주년 기념 상영 이벤트 종료 후 세인트의 성우 이노우에 키코코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네티의 성우인 사쿠라이 토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천사소년의 T의 한 장면을 재현한 사진인데 사실 서로 머리를 맞대지 않아 완벽한 재현은 아니지만 팬들의 호응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올린 사진이었죠. 12위는 마법소녀리나가 차지. SBS에서 1997년에 방영하였으며 98년과 99년에도 각각 재방영을 해줬고요. 시청률은 각각 25.7%와 35%를 기록했습니다. 본작은 애니메이션 이전의 만화가 아닌 라이트 노벨, 즉 소설이 원작이었고 국내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판타지 작품이 방영되어 큰 인기를 누렸으며 한국의 초창기 오타쿠 문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주인공 리나 인버스의 드래곤 슬레이브 주문이 아닐까 싶네요. 자, 마법소녀 리나의 짤막한 TMI 하나. 슬레이어즈의 당초 세계관은 검과 마법이 존재하는 판타지 세계관이 아닌 괴물들이 득세하는 근미래 세계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초기에는 주인공도 역해가 아니었고 1인칭 시점도 아니었지만 소설을 쓰다 막혀버린 작가 칸자카 하지메는 고민 끝에 자기가 쓰기 쉽도록 1인칭으로 시점을 바꿨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주인공도 여자로 바뀐 것이라고 하네요. 11위는 시간탐험대가 차지했는데요. MBC에서 1993년과 1997년에 방영되었으며 시청률은 26.4%와 36.5%를 기록했습니다. 철저한 코미디 만화로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를 다룬 만화였고요. 분명 이 만화의 주인공은 리키와 스카이지만 사실 시청자들은 이 두 주인공들보다 돈데크만과 램프의 바바를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은 만화죠. 자, 시간탐험대의 짤막한 TMI 하나. 주인공 리키는 1975년생, 중학교 2학년이라는 설정이지만 한 애니메이션 잡지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화에서 리키가 5학년 3반 교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죠. 10위는 베르사유의 장미로 KBS ETV에서 1993년과 1997년에 방영되었습니다. 일일 최고 시청률은 28%, 분당 최고 시청률은 41.8%를 기록했고요.
순정 만화 그림체의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시기를 다루고 있어 당시 남초딩들에게는 큰 흥미를 주기 어려운 만화였던 것 같은데요. 대신 우리들보다 엄마들이 더 좋아하는 만화였습니다. 자, 베르사유의 장미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작가인 이케다 리오코는 2009년 3월 11일 베르사유의 장미를 통해 많은 일본인들이 프랑스의 역사, 언어, 음식 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게 해준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슈발리의 훈장을 수여받았다고 하네요. 9위는 미니카 열풍의 시작을 알린 달려라 부메랑이 차지했습니다. 1994년에 SBS에서 방영하고 96년에 재방영을 해주었으며 시청률은 29%, 40.2%를 기록했죠. 일본에서 미니카 열풍을 일으킨 작품으로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부메랑의 방영과 함께 전국의 문구점에서는 미니카가 불티나게 팔렸으며 심지어 이 만화를 보지 않았어도 친구들이 다 미니카를 가지고 놀아서 함께 놀기 위해 미니카를 구입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부메랑의 짤막한 TMI 하나. 본작에 등장하는 이센돌의 슈팅스타의 디자인은 샤먼킹의 작가인 타케이 히로유키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과거 중학생 시절 부메랑이 연재되던 잡지에 응모에 당선된 것인데요. 당시에는 슈팅스타가 아닌 부메랑의 디자인에 응모하여 당선된 것이지만 해당 디자인이 부메랑의 디자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대신 슈팅스타의 디자인 원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8위는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 슈퍼그랑저입니다. 91년 첫 방영을 시작으로 93년, 94년, 98년 등 3번의 재방을 해줬으며 시청률은 29.3%, 40%를 기록했습니다. 특이한 로봇 소환 방법과 가슴이 웅장해지는 변신 장면 등 당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으며 지금도 그랑조의 소환 음악인 대지의 테마는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자, 슈퍼그랑조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본작은 마신영웅전 와타루의 제작진들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작품이었지만 완구 매출의 부진으로 결국 조기 종영했는데요. 당시 감독이었던 이우치 슈지는 완결 후에도 슈퍼그랑저2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품었으나 결국 슈퍼그랑저2는 제작되지 않았고 두 편의 OVA가 발매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7위는 검은 망토와 검은 가면의 주인공 쾌걸조로로 1993년과 94년, 97년에 SBS에서 방영되었고 33%와 46.2%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이 매우 높은 게 의외네요. 소설이 원작인 작품으로 정체를 숨긴 영웅 디에고가 조로로 활약하여 Z자를 그리는 피니시를 많은 이들에게 각인시켜준 작품이죠. 자, 쾌걸조로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본작은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지만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빨리 방영되었습니다. 이는 이 만화가 제작될 때부터 일본 국외에서 먼저 방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6위는 지금도 현역인 포켓몬스터가 차지했습니다. 1999년 세기 말에 SBS에서 방영해줬으며 시청률은 33%와 48%를 기록했죠. 당시 만화뿐만 아니라 게임, 그리고 빵, 사실은 빵보다 스티커였지만 아무튼 만화 외의 다른 방면에서도 포켓몬스터의 인기는 매우 높았고 그야말로 열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안 본 이들이 없는 애니였습니다. 자, 포켓몬스터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의 영원한 주인공 지우의 여행이 2023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써 1997년부터 여행을 시작해왔던 지우의 이야기가 끝을 맺은 것인데요. 이 사실을 처음 발표한 날은 2022년 12월 16일 저녁 7시였는데 재밌게도 발표 날인 12월 16일은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사상 최악의 사건이 터졌던 포켓몬 쇼크가 발생했던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또한 지우가 은퇴 전까지 활동한 기간은 25년으로 이 25란 숫자는 피카츄의 포켓몬 도감 번호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5위는 달의 여정 세일러문. 이 만화도 남자들이 안 본 척했던 만화인데요. 당시 남초딩 입장에서 이 만화를 보는 게 걸리면 어마어마한 놀림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본다고 말한 적이 없는 만화였죠. 1997년에 KBS에서 방영했으며 시청률은 33.6%와 40.1%를 기록했습니다. 자, 세일러문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작가인 타케우치 나오코의 아버지는 보석상으로 자신도 광물이나 보석에 관해서는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만화를 그리다 캐릭터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직접 야마나시 보석박물관에 가서 광물을 보며 이름을 구상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세일러문에 나오는 적들 중 광물에서 유래된 캐릭터들이 존재하죠. 4위는 피구왕 통키로 SBS에서 1992년, 1994년, 1997년 등 여러 번 재방영해줬고요. 35.5%, 48.3%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피구붐을 일으켰던 국민 스포츠 만화로 소시적 이 만화를 봤다면 여기 나온 슛은 무조건 따라해보는 게 국룰이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통키의 후속작까지 발매되어 통키의 딸이 활약하는 이야기가 새로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피구왕 통키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사실 본작에 나오는 스포츠 종목은 피구가 아니라 투구라는 가상의 종목입니다. 실제로 제목에도 피구가 아닌 투구로 표기해놓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구는 미국의 닷지볼로 닷지볼의 한자 표기가 바로 피구입니다. 3위는 농구 만화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슬램덩크입니다.
SBS에서 1998년에 방영해줬으며 일일 최고 시청률 36%, 분당 최고 시청률 39.8%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명대사와 함께 북산 엔딩이란 밈을 남긴 프로의 명작으로 최근에 개봉했던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아재들의 마음을 다시 불태우기도 했죠. 자, 슬램덩크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서태웅의 일본판 이름인 카에데는 일본에서 1981년에 상영한자가 되었고 동시에 임명한자로도 채택되었기 때문에 연재 개시 당시에 일본 고등학생 중에는 카에데란 이름을 가진 고등학생은 없었다고 합니다. 2위는 만화가 아닌 전대물, 무적 파워레인저가 차지했습니다. 1994년에 KBS ETV에서 방영해졌고 39.1%와 52.8%의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인데요. 당시에 전대물은 비디오로 볼 수밖에 없었으나 공중파에서 방영해졌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었죠. 특히 주인공들이 친숙한 동양인이 아니라 서양인들이란 것이 놀라우면서도 신선했습니다. 자, 파워레인저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본작은 전대물 시리즈의 16작, 공룡전대 주레인저의 미국판 리메이크작으로 당시 토에이에서 전대물 프로듀서를 맡았던 스즈키 타케유키는 샘플을 먼저 본 후 액션씬을 보고 만족하지 못해 미국 측 스텝에게 토에이 촬영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전달해줬지만 미국 제작진 측에서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긴 미국이니까 라며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대망의 1위는 무려 나라라 슈퍼보드입니다. 역시 국산 만화의 위엄일까요? 최초 방영일은 1990년 광복절로 이후로도 수많은 재방을 해줬으며 특히 우리들에겐 일요일 낮 전국 노래자랑이 끝난 후 방송되는 만화타임에서 친숙하게 봤던 만화였습니다. 시청률은 일일 최고 42.8%, 분당 최고 56.2%를 기록했죠. 자, 나라라 슈퍼보드에 관한 짤막한 TMI 하나. 원작자인 허영만은 나라라 슈퍼보드 애니에 대해 좋지 못한 평을 내렸는데요. 심지어 밥을 먹으러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TV에 슈퍼보드 애니가 나오자 보기 싫어 돌아서서 밥을 먹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90년대 공중파 만화영화 시청률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